자, 이제부터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 차례대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클래스 아티클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티클이라는 클래스 이거 지금 따라하지 마세요. int id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string title이라는 게 있대요. 타이틀 서브젝트라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게시물이라는 의미인데 여기다가는 아티클 이렇게 써볼까요? 얘를 스태틱으로 만들고 얘는 컨텐츠도 이런 식으로 받는 녀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비어있는 생성자 하나 만들고 아티클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스태틱은 스태틱 전용 생성자 메서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스태틱 전용 생성자 메서드예요. 그러면 얘는 스태틱들만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딱 한 번 실행되는 녀석이거든요. 프로그램 실행 시 딱 한 번 실행되는 녀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d에다가는 0을 넣어달라 라고 요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string 서브젝트 string 컨텐츠 그 다음에 생성자 메서드를 3개를 만들어 볼게요. 물론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자, 슈퍼 키워드 배운 거 그냥 써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다가 id 서브젝트 컨텐츠.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뭐가 실행된다? 바로 이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되겠죠. 그러면 this id는 id 그 다음에 this 서브젝트는 서브젝트 그 다음에 this 컨텐츠는 컨텐츠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줄 수 있겠죠. 슈퍼가 아니라 제가 잘못 썼어요. 디스라 써줘야 돼요. 디스. 이 디스는 뭘 말하냐면 자기 자신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 메서드를 말하는 슈퍼 키워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았을 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 메서드를 실행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디스를 쓰게 되면 이렇게 쓰면 이 세 개를 인자값으로 받는 요 생성자 메서드를 실행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기본 생성자 메서드고, 그래서 생성자 메서드라는 건 뭐예요? 초반에 실행되는 녀석이죠. 초반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id는 뿔뿔 id라 써주고요. id 값을 계속 1씩 증가시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아티클, 그 다음에 아티클스. 이건 뭐예요? 이거 배열이죠. 그죠? 배열인데, 근데 아티클스에는 배열이 들어가나요? 아니죠. 배열을 조종하는 리모컨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그냥. 자,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아티클 1.id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여러분들? 이거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당연히 0 나옵니다. 보이죠? 0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1로 바꿔볼게요. 1. 그러면 이거 실행하면 뭐 나온다? 그죠? 1 나와요. 그러니까 스태틱 변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태틱 같은 경우는 얘가 언제 실행되냐면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딱 한 번 실행되기 때문에 그때 태어나자마자 스태틱 변수에 있는 id를 뭘로 세팅한다? 1로 세팅하는 거예요. 1로. 스태틱은 제가 뭐라 했죠? 공공자원이라 했죠. 공공재.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아티클 2라고 하고, 자, 이 녀석 출력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 나올까요? 여러분들? 실행했을 때? 자, 여전히 1 나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지금 얘는 뭐예요? 얘는 값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고 있죠.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실행해볼까요? static id. 이거를 이렇게 써봅시다.
int id라 쓰고, 자, 여기다가는 last id라 써볼게요. 게시물의 마지막 번호다. 이런 식으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죠. 그냥 이제 이렇게 쓴 것 뿐인데, 그럼 last id를 0으로 세팅해 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될 때마다 이 last id를 뿔뿔 1씩 증가시키는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this.id에 대한 last id의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스태틱 전용 생성자 메서드입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는 여기 뭐 나온다? id가 뭐래? last id는 처음에 뭐죠? 0이죠? 그럼 0 뿔뿔이라는 거는 뭐예요? 1이죠? 그러면 id에 뭘 집어넣어라? 1 집어넣어라. 그죠? 요거는 이제 실행이 안 되니까 요 id는 요거는 무시할게요. 요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안 쓸게요. 요거 얘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컨텐츠도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서브젝트만 쓸게요. 자, 여튼 지금 보면 1, 2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잘 되죠? 왜냐면 last id가 처음에 뭐라고요? 0이죠. 근데 0인데 생성자 메서드가 지금 실행되면서 last id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에서 1이 되는 거죠. 그럼 this id에다가 뭐 집어넣는다? 1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얘가 실행되기 때문에 그때 last id는 뭐예요? 2. 그쵸. 1에서 2가 돼서 그 id에다 2를 넣어주겠죠? 그죠? 잘 이해를 하셨으면 잘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다가 자, this라고 다시 써볼게요. this 한 다음에 last id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제목이라 쓰고, 제목 플러스 last id라 써볼까요? last id. 여기다가 formatted라는 게 있네. last id %d라고 써주시고, 이렇게 써줄 수 있나? 그죠? 자, 근데 이게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생성자 메서드가 있어야 되는데 뭐? 매개 변수를 당연히 2개 받는다. string subject, 그 다음에 this.id는 id, 그 다음에 this.subject는 subject. 자, 됐어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목 1, 2, 3, 4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this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다? 매개 변수 인자값을 2개 받는 생성자 메서드인 요 녀석을 호출하는 거예요. 얘한테 2를 미루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article, 그 다음에 articles라 써볼게요. 참고로 배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new article 썼어요. 근데 사이즈가 없으면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 안 됩니다. 배열은 무조건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게시물을 10개 저장하겠다? 그러면 10개. 100개 저장하겠다? 100개. 무조건. 그 다음에 배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그 사이즈를 변경시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articles에다가 0번째는 new article 이렇게 실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째, 2번째. 자, 제가 articles의 0번째 id 출력하면 이거 뭐 나올까요? 최초에 한 번은. 자, 지금 여기서 last id 0인데 last id 뭐예요?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1 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1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1이라 썼어요. 2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와요? 차례대로 1, 2, 3 나오는 거예요. 1, 2, 3. 보이죠? 1, 2, 3. 왜냐면 last id 플러스 1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해당 값을 1 증가시켜줘. 그러니까 1 증가시킨 값을 어디다가? 여기다 넘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last id를 1 증가시키는 코드를 작성해줘야지만 실제로 이 공공재 id에 값이 증가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4개라 썼어요. 4개. 그 다음에 articles를 3이라 썼습니다. 3이라 쓰고 이거 출력하면 뭐 나와요? 당연히 차례대로 1, 2, 3, 4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게 좋은 코드일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지 못한 코드예요. 왜 안 좋냐면 지금 우리가 게시물의 사이즈를 몇 개로 정해놨어요? 4로 정해놨죠. 그럼 4로 정해놨기 때문에 최대 게시물을 몇 개밖에 못 받는다? 4개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게시물이라는 거는 4개만 입력하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그 게시물의 개수를 100개, 1000개, 10,000개, 몇천 개, 몇억 개를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4로 정해놨기 때문에 몇 개밖에 못 받는다? 4개까지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이게 프로그램 실행 중이라면 프로그램 실행 중에 메모리 사이즈를, 즉 이 배열의 사이즈를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시킨 다음에 고객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일단 프로그램 점검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 띄워놓고 요걸 어떻게? 1000으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게시물을 몇 개 받을 수 있다 최대? 그렇죠. 1000개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게시물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컴퓨터가 다 용량이 다르고 컴퓨터 스펙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게시물을 많이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게시물을 굉장히 적게 입력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많이 입력하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적게 입력하는 사람은 어때요? 적게 입력하는 사람은 게시물을 3개 입력하더라도 1000개만큼의 메모리가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못한 거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적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입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일단은 적게 잡았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적게 잡게 되면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배열의 사이즈는 3인데 지금 4개를 입력해버리니까 어떤 문제?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배열의 인덱스를 벗어났다. 경계선을 벗어났다. 이런 에러가 뜬다 안 뜬다? 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단은 1000이라고 다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볼 거예요. int i는 0, 그 다음에 i는 4, i 뿔뿔, 그 다음에 출력을 할게요. articles에 i 번째 id라 썼어요. 그럼 뭐 나오겠어요? 0, 1, 2, 3이니까 차례대로 그쵸? 1, 2, 3, 4 나오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왜냐면 얘가 처음에는 객체 생성했을 때 id가 1이고 얘는 2고 얘는 3이고 얘는 4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4를 articles size라고 바꾸면 length로 바꾸면 뭐예요? 자, 이 length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1000이죠. 1000. 이거 배열의 사이즈잖아요. 1000이란 말이에요. 근데 1000이라 했는데 이거 출력하면 에러 날까요? 그대로 1, 2, 3, 4만 출력될까요? 에러 납니다. 자, 보이시나요? 널 포인터 인섹션. 왜 널 포인터 인섹션 나올까요? 지금 articles 4번째 공간에 값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죠? 각각의 공간에는 이 new article에서 객체 리모컨이 연결되어 있는데 articles 4번째에는 지금 뭐다? 4번째 인덱스에는 객체 리모컨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은 객체, 즉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그 변수한테 일을 시키면 뭐다? 널 포인트 인섹션 나오는 거예요. 널 포인트 인섹션. 그죠? 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int article size라 쓰고 0이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번 객체를 입력받을 때마다 article size의 값을 뭐한다? 1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뭐도 가능하다? 하나 더 입력받는 게 가능해진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rticles length라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쓴다? size라 쓰는 거죠. 그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깔끔하게 뭐 나와요? 1, 2, 3, 4, 5 나오는 거 보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지 못하죠. 그쵸?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자, 일단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articles는 1000이라고 잡아놨는데 우리가 articles length라 쓰니까 그거는 1000이란 말이에요. 근데 1000을 통해서 0번째부터 1000개까지 순회하려고 하니까 세 번째 인덱스까지는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이 있었지만 네 번째 이후 또는 다섯 번째 이후부터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이 없기 때문에 그 연결되지 않은 녀석한테 일을 시켜버리니까 뭐예요? 널 포인트 인섹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입력 받을 때마다 articles size의 값을 1씩 증가를 시키는 코드를 작성했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 배열의 장점은 뭐예요? 배열의 장점은 일단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묶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장점이 있지만 근데 굉장히 부실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사진이 4만 장이 있대요. 여러분들 관리하는.
근데 그걸 폴더 없이 안 묶고 관리하면 되게 부실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묶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좋은 거라 했어요? 안 좋은 거라 했어요? 좋은 거예요. 묶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지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별로 좋지 못해요. 왜? 파일을 몇 개 더 넣으려고 하면 더 넣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왜? 사이즈를 정해놨잖아요. 즉 넣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그 사이즈를 출력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런 걸 매번 써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저는 이제부터 이 코드를 개선을 해볼 겁니다. 개선. 자, 지금 이게 예제 1번이에요. 별로 좋은 코드는 아니다. 자, 그러면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거보다 더 좋은 코드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기대할 수 있겠죠. 기대할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죠. 자, 이제 이 아티클스 사이즈 같은 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런 거 안 씁니다. 얘는 안 쓰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여기다가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아티클스라 쓸게요. new array list.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얘는 뭐냐면 배열을 살짝 개조한 클래스예요. 근데 일단 생성부터 차이가 있죠. 원래는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죠. new article. 자, 선택 장애가 있는 개발자라면 내가 1000개를 할지 100개를 할지 10,000개를 할지 당연히 걱정되겠지만 얘는 어때요? 얘는 일반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articles add 해가지고 add가 데이터를 넣는 메서드입니다. 리스트 전용. 그래서 new article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일단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일일이 0번째, 1번째, 뭐 3번째 이런 식으로 넣었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0번째라 썼으니까 0번째에 또 데이터를 넣으면 당연히 뭐예요? 그 공간에 있는 데이터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각각의 인덱스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게다가 내가 데이터를 몇 번째 넣었는지도 기억을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얘는 뭐예요? add라는 메서드를 이용하게 되면 알아서 착착착 데이터가 꼽혀요. 내부적으로 0번째, 그 다음에 1번째, 2번째, 3번째 데이터에 꼽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int article size 요거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new article 요거 할 필요 없어요. 왜? 얘는 고무줄처럼 사이즈가 알아서 늘어나는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리스트 전용 사이즈를 측정하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는 그럼 뭘 리턴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를 만약에 5개 넣었어요. 그럼 이건 뭘로 취한되냐면 5예요. 5.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랭스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얘는 뭐였어요? 아티클 랭스 쓰게 되면 뭐였죠? 1000개였죠. 근데 리스트 같은 경우는 랭스를 쓰지 않고 사이즈 메서드를 씁니다. 그러면 해당 리스트의 사이즈가 몇인지를 알려줘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면 가져올 때 get이라는 걸 쓸 수 있거든요. get i번째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게 단점이 있는데 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get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뺄 때 수동으로 형단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article 자, 여기다가 그 다음에 article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article.id. 자,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자, 보이죠? 잘 나오죠? 그럼 어떤 코드가 더 깔끔해 보여요? 보기에 당연히 2번 코드가 훨씬 더 깔끔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단점이 있어요. 왜? 데이터를 뺄 때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형변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별로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예제 3번이에요. 예제 3번. 예제 3번. 자,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까요?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자, 여기다가 예제 3번. 얘는 예제 2번.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레이 리스트긴 어레이 리스트예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아티클 타입이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스트링이다라고 하면 얘는 뭐밖에 못 넣을까요? 문장만 넣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인티저라 쓰게 되면 뭐만 넣을 수 있다? 정수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아티클이라 썼기 때문에 아티클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뭐예요? 아티클 객체에 리모컨이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희한하지만 여기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클래스라고 해주세요. 클래스.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얘 같은 경우는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했냐면 add에서 그냥 아무 값이나 넣을 수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형변화를 해줬어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다? 우리가 타입을 아예 정해놨기 때문에 아티클 타입이라 정해놨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형변환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아티클 타입이라고 명시해놨기 때문에 이상한 값, 예를 들어서 내가 10 넣고 싶다.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무조건 아티클 타입만 넣어야 돼요. 당연히 여기다가 여러분들 문장 넣는 것도 당연히 안 돼요. 정해져 있는 규칙에 맞게 해당 타입에 맞는 값만 넣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예제 3번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제 4번. 자, 최종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어레이 리스트랑 똑같긴 하지만 여기 뒤에가 일단 여기 타입이랑 뒤에 타입이 일치하죠? 그럼 뒤에 타입 생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가 어레이고 뒤에가 어레이다? 그러면 앞에 어레이 생략 가능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면 리스트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리스트. 근데 이 리스트라는 걸 쓰려면 여기 보면 뭐가 추가되어 있어요? 자바 유틸 리스트라는 게 추가되어 있죠? 이걸 추가를 해줘야지만 여러분들 리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실무 수준의 코드입니다. 실무에서 쓰는 코드예요, 이게. 그래서 이 리스트를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걸 써야 되냐?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관리한다 했을 때 게시글이 100개일지 1000개일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고객이 쓴 만큼 늘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배열 같은 경우는 1000이라고 우리가 잡아두면 고객이 이거보다 더 많이 입력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이 들어야 안 들어요? 당연히 들겠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스마트하게 알아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만 외우시면 되냐면 지금 많은 걸 배웠지만 리스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리스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